예, 이어서 임진왜란과 이순신의 이 전략적 위기관리 리더십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임진왜란의 배경과 조선의 위기를 먼저 살펴보는 게 순서일 것 같습니다. 1592년 4월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을 침략하며 전쟁을 발발하게 되죠. 일본의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조선 점령 후 명나라까지 정복하려는 계획, 즉 대륙 침략을 본격화한 것이죠. 당시 조선은 여러 문제에 봉착해 있었습니다. 먼저 이 군사적 준비가 부족했다는 점이죠. 훈련된 군대와 무기가 부족했고요. 다음으로 이 중앙정부의 대응이 미숙했다는 점입니다. 신하들 간의 동서 간의 이 분당 정치가 본격화되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또 무능한 군사 전략이 또 한 면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 조선은 거의 200년 가까운 이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었죠. 기껏해야 여진족 정도의 이 부족 단위의 침략에 직면해 있을 정도로 사실상 전쟁다운 전쟁을 별로 경험한 바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일본군의 신속한 북진, 즉 한 달 만에 한양이 함락되는 이런 참담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조선의 위기와 이순신의 등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군은 육상전투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며 조선 정부를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그러나 조선 수군은 아직 건재했고 이순신 장군이 이를 지휘하며 전쟁의 흐름을 바꾸기 시작했죠. 이순신의 이 전략적 위기관리 리더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전에서 아주 눈에 띄는 혁신적인 전략과 전술을 구사했다는 점이 이 이순신 장군의 이 가장 뛰어난 위기 극복 리더십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먼저 한산도 주첩에서 나타나는 하기진 전법이 대표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일본군의 전술은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근접 백병전을 활용해서 강력한 화력을 발휘하는 전술을 취하고 있었죠. 이순신의 대응은 일본군을 한산도 앞바다로 유인한 후 하기진 전법을 활용해서 포위 공격을 통해 전격 무너뜨리는 그러한 전술을 띠게 됩니다. 조선 수군의 거북선과 판옥선이 일본군을 원거리 포격하며 대승을 거두게 되죠. 결과적으로 일본군은 해상보급로가 차단되면서 전쟁의 전략적 우위를 상실하게 되고요. 한산도 대첩 이후 이 조선 수군이 제해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이 국가적 위기 속에서 조직을 재정비한 리더십 또한 아주 크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백의종군과 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선조는 이순신을 시기한 정치 세력의 모함을 받아 그를 파직하고 백의종군 죄인 신분으로 전쟁에 참여하도록 유도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이에 대응해서 억울한 처분을 받았음에도 국가의 위기 앞에서 불평 없이 명령을 따르게 되죠.
조선 수군이 패배한 칠천량 해전 후 다시 삼군 수군 통제사로 복귀하여 수군을 재정비하게 됩니다. 그 뒤에 이루어진 것은 바로 명량대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12척이라는 소수의 배로 133척을 격파한 기적과도 같은 전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명량해전은 대표적인 전술적 승리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1597년 7월 칠천량 해전에서 조선 수군이 개변한 후 남은 한선은 단 12척뿐이었습니다. 일본군은 133척의 대함대를 이끌고 조선을 완전히 정복하려 했죠. 이순신의 전략은 조류가 빠르고 이 협소한 명량해협에서 일본군을 유인해서 좁은 해역에서 일본군을 하나씩 무력화하며 적함대를 대파한 것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일본군 전함 31척을 격침하고요. 조선 수군의 결정적 승리를 담보해내게 됩니다. 해상 보급로를 차단하며 일본군의 추가 북진을 저지한 셈이죠. 이순신의 최후의 조선 승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량대첩과 이순신의 마지막 전투를 통해서 이순신 장군의 이 위기 극복 리더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1598년 도요토미 히데요시 사망 후 일본군 철수가 결정되게 됩니다. 일본군이 철수하는 동안 마지막 해전에서 조선 명나라 연합수군이 일본군을 대파한 것을 바로 명량해전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순신은 전투 중 총탄에 맞아 전사하며 싸움이 끝날 때까지 내가 죽었다는 말을 하지 말라라고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조선은 해상에서 일본군을 완전히 물리치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고요. 이순신의 전략적 리더십이 결국 조선의 독립을 지켜낸 셈이었습니다. 이순신의 위기관리 리더십이 현대인에게 주는 교훈을 한번 살펴볼까요? 사실상 임진왜란은 이 국가적 위기 상황이었다고 말해도 무관합니다. 1592년 4월 일본이 조선을 침략하며 전쟁을 발발했죠. 당시 조선의 문제점은 군사적 준비가 부족했고 또 중앙정부의 혼란과 내분이 계속됐으며 일본군의 신속한 북진으로 수도 한양마저 함락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조선 수군은 아직 건재했고 이순신이 이를 주의하며 전쟁의 흐름을 바꾸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순신의 이 전략적 위기관리 리더십을 전략적 사고와 전술적 혁신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한선도 대첩은 하기진 전법을 활용해서 일본 수군을 대파했고요. 명량해전을 통해서는 12척의 함선으로 133척의 일본군 함대를 격파하기도 합니다. 아울러서 거북선을 개발해서 판옥과 함께 조선 수군의 전투력을 극대화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위기 상황에서 혁신적인 전략이 필요하며 기존 방식을 고집하기보다 새로운 해결책을 모색해야 했다는 점이 여기에서 핵심인 것 같습니다. 조직에서도 변화하는 환경에 맞는 새로운 전략을 도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전쟁이었다고 볼 수가 있죠. 조직 관리와 신뢰 기반 리더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의 종군을 통해서 어떤 직함도 없이 수군 병사로서 전쟁에 묵묵히 임하는 태도는 부하 장수와 장병들에게 큰 힘을 주었다고 볼 수가 있죠. 모함으로 인해 해임되었으나 묵묵히 국가를 위해 다시 복귀한 것입니다. 부하 장수 및 병사들과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라고 하면서 죽음을 각오한 임전부태의 정신을 다시 한번 고양하기도 하죠. 전투 전 장수들과 함께 작전을 논의하고 병사들의 사기를 높이는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조직에서는 리더가 신뢰를 기반으로 구성원들과 협력해야 함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고요. 위기 속에서 직원들의 사기를 높이고 팀워크를 강화하는 것이 얼마나 절실한 것인가를 잘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죠. 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최적의 성과를 창출했다는 점이 이순신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위기관리 리더십이라고 생각합니다. 명량해전은요, 전력이 압도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도 지형과 전술을 활용하여 승리를 이끌어냈고요. 해상보급로 차단 전략을 통해 일본군이 육상에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보급 문제로 인해 결국 철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업이 자원 부족 상황에서도 효과적인 전략을 세우면 경쟁력을 확보할 수도 있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준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스타트 기업이나 이 신생 기업이 대기업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차별화된 전략이 필수적임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기업과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국가 운영과 정치 지도자에게 주는 교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의 위기는 리더의 결단력에 달려 있습니다. 윈스턴 처칠은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것이다 라고 천명하면서 국민들에게 강한 결의를 보여주었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윈스턴 처칠이 수상으로 등장한 그 무렵은 아직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중립국을 표명하던 그 시절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그야말로 이 대륙을 완전히 점령한 나치 독일에 맞서서 영국이라는 이 한 나라만을 가지고 이 전 유럽을 상대해야 하는 이 어떻게 보면 큰 시련이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는 이렇게 말하면서 국민들에게 강한 결의를 보여줍니다. 바로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군사적 대응과 외교적 해결의 균형이 필요하다고 볼 수도 있겠죠. 존 F 케네디는 군사적 대응 대신 해상 봉쇄와 이 외교 협상을 선택해서 핵전쟁을 방지하기도 합니다. 개인과 조직이 이순신 장군의 위기 극복 리더십을 통해 배울 수 있는 점은 무엇일까요? 위기 속에서 신속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점, 그리고 구성원과의 신뢰와 협력이 가장 절실하다는 점,
다음으로 자원이 부족해도 전략과 혁신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점. 아울러서 장기적 비전과 실행력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이순신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죠. 현대 기업과 조직에서 적용 가능한 원칙을 이순신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전략적 사고가 유연성 그리고 지형을 이용한 전술 이러한 것들, 다시 말하면 학인지적법과 명량해전에서 보이는 전략적 유연성은 이 조직 운영에서 차별화된 전략 개발이 필요하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아울러서 조직 관리 및 신뢰와 관련해서 부하 장수들과 협력과 신뢰 기반 리더십인데, 이것은 결국 직원과의 신뢰 구축과 팀워크가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기도 하죠. 이 아울러서 신속한 의사결정도 이 위기 대처 리더십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본군의 기습 공격을 신속하게 대응해 내게 되는데요. 위기 속에서 빠른 전략 수정이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자원 부족 속에 이 최적의 성과를 내는 방식 역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점이라고 보입니다. 12척이라는 어찌 보면 소규모 함대를 가지고 133척에 이르는 적의 대전함을 붕괴시킨 것이죠. 스타트업이 이 대기업과 경쟁하기 위한 전략은 무엇인지를 이 사례를 통해서 얼마든지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장기적 비전과 실행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순신이 쓰는 전술에서 핵심은 일본의 보급로 차단으로 전쟁 승리를 견인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면전보다는 보급로 차단이 우선되어야 한다라는 게 기본 원칙이죠.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혁신적인 이 방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순신과 관련된 얘기를 마치고요. 보다 자세한 얘기는 사실은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는데, 오늘은 존 F 케네디, 링컨 를 통해서, 이순신을 통해서, 그리고 처치를 통해서 이 위기극복 시에 이 리더가 취해야 할 자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위기를 경험하게 되죠. 그래요. 거기서 핵심은 이런 말이 있죠. 병에 걸리면 알려야 된다는 말도 있습니다. 누가 어떤 도움을 줄지 모르거든요. 그것을 이미 경험한 분들도 있고요. 또 의사 선생님도 그렇고, 여하튼 병에 걸리면 알려야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의 공유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점을 여러분들께 강조하고 싶네요. 오늘은 위기관리 리더십에 대해서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다음 주에 이어서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죠.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